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출간된 고양이도 할 수 있는 Vue.js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책의 내용과 관련된 것은 그냥 Vue.js 책이다. 그리고 굉장히 빵빵한 지원 페이지가 있고 코드와 이 동작의 데모를 모두 다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 이외에도 튜토리얼에서 투두리스트 만들기나 네틀리 파일을 사용한 자동 디플로이 등도 다룬다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원서가 기초부터 배우는 Vue.js라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요 고양이가 그려진 표지가 있는 Vue.js 책이었는데, 기초부터 배우는 이라는 게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이 제이펍이라는 출판사에서 새로운 제목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제이펍에서 마음에 드는 제목을 골라보라고 몇 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고양이도 할 수 있는 Vue.js라고 약간 그냥 막 넣은 제목이 있었는데, 요걸로 하면은 잘 팔릴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더니 제이펍 사장님들과 여러 회의들을 거쳐서 고양이도 할 수 있는 Vue.js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양이를 넣으면 잘 팔릴 거라는 의견은 여러 출판사에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로 고양이가 나오게 된 것은 요번 제이펍 출판사가 처음이네요. 이후에 한빛미디어나 아니면 프리렉 같은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에는 고양이를 표지에 넣거나 내부의 캐릭터로 고양이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표지 쪽으로 조금 다양한 시도를 해주고 계신 출판사는 프리렉 쪽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는 한데요. 저번에 제가 표지를 그렸던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이라든지 요 표지도 사실 진행을 하면서 프리렉 쪽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프리렉 쪽에 굉장한 덕후분이 디자인 실장이셨기 때문에 그분과 저와 요 옴기니들 분께서 함께 열심히 미소녀만 넣으면 잘 팔릴 거다라는 의견을 보내서 미소녀 캐릭터를 넣을 수 있게 됐던 거고요. 사실 요게 잘 나가니까 요즘 프리렉에서는 이 이외에도 뼈 때리는 시라든지 아니면 알고리즘 퍼즐이라든지 조금씩 기존의 IT 도서에 없었던 혁신적인 표지를 시도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진행하면서 조금 일본 쪽 출판계에서 요즘 새로운 트렌드 중에 하나로 개인이 책을 써서 그거를 모여서 파는 그러한 일종의 코엑스 전시회 같은 느낌의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쪽에서 나오는 책들의 경우에는 개인이 책을 쓰고 개인이 표지를 그려서 내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고양이 표지가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캐릭터 표지가 들어가 있는 책들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약간 조금 특이한 형태로 요즘 신기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고양이와 관련된 트렌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죠. 그래서 일본 쪽에서도 특히 개발자 분들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서 소프트웨어 디자인 책도 5월호도 4월호도 그리고 6월호까지도 모두 고양이를 표지로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만 들어가면 잘 팔린다는 말이 정말 나올 정도로 고양이를 다들 때려넣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도 고양이를 넣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한빛미디어 쪽에서 다른 출판사에서 식사를 하자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이런 고양이를 보았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요즘 많이 보이는 트렌드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8년 8월 세 번째 주에 계약을 했고요. 네 번째 주에 책을 받았고 9월 첫 번째 주에 번역을 종료를 했습니다. 이때 8월 29일부터 제가 일본으로 여행을 8박 9일 동안 갔었는데요. 이때 일본에 가서 초밥 먹고 일하고 초밥 만들고 일을 하고 파르페 먹고 일하고 기타 치고 일하고 고토 치고 일하고 샤미센 치고 일하고 아니면 GDG 데브 페스티벌 재팬에 가가지고 보면서 일하고 이전 회사분들과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일하고 라면 먹고 일하고 기모노 입어보고 일하고 떡 만들고 일하고 공예해보고 일하고 고기 먹고 일하고 요리해보고 일하고 활 쏘고 일하고서 돌아왔었는데요. 사실 일정의 대부분을 그냥 번역을 하다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역 기간 동안에 책에서 여러가지 오탈자를 찾아가지고 일본 쪽 저자분과 이야기를 막 했었는데요. 이때 로손이라는 일본 편의점에서 대부분의 일을 했는데 중간에 배가 고파서 컵라면을 먹으려고 컵라면을 이렇게 샀습니다. 일본 신라면이 우리나라 신라면보다 훨씬 더 내용물도 많고 양도 많고 가격도 싸다는 건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딱 컵라면을 먹고 나서 컵라면 국물을 버리려니까 일본 편의점에는 국물을 버리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일본에서는 편의점에서 라면 국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와 관련된 글을 찾았는데, 댓글이 일본에는 국물을 버리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전부 마시셔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마셔보려고 하다가 전부 마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본 쪽 친구들하고 뭐 아시는 분들께 뭐 구원의 메시지를 때렸는데 바로 답해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트위터에도 올렸었는데 이 저자분께서 바로 답변을 보내주셔서 그냥 직원에게 말하면 버려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하게 편의점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번역하면서 조금 특이했던 거는 이 저자분께서 도쿄나 오사카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군마라는, 사실 이 저자분의 표현을 빌려도 촌동네라고 부르는 동네에서 사시는 분이라서 약간 글체에 사투리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 그게 사투리인지 모르고서 그냥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번역을 하는 건지가 약간 의문스러울 정도로 처음 보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쪽에 같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에게 여쭤보아서 간단하게 이게 사투리인 거를 확인을 하고 뭐 제대로 번역을 했다는 피드백도 받아서 번역을 진행했었습니다. 최근 책 앞에 이게 몇 번째 도서인지를 쓰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책의 경우는 앞에는 43번째 도서라고 써 있는데 출간은 44번째라고 써 있는 모던 앱을 위한 HTML5 CSS3 바이블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이는 표지와 내용을 모두 다 끝내고 뭐 인쇄하고 출간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일본 쪽 출판사에게 이 표지 써도 되냐라는 표지 컨펌을 받는데 일본 골든위크가 걸려서 일주일이 넘게 소요가 되면서 책이 약간 늦게 출간되었습니다. 어쨌거나 뭐 뷰JS도 재미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번역을 진행을 했고요. 책을 번역하는데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사실 이 책과 관련된 뭐 추가적인 재미있는 내용은 없을 것 같네요. 어쨌거나 가끔 이렇게 책과 관련된 잡담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